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아, 어우, 오. 아, 어떡하죠? 다시 할까요?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다시. 자, 스피드런 하겠습니다. 자, 멀티모달이고요. 멀티모달은 뭐냐면은, 봉우리가 여러 개인 게 멀티모달이고요. 그 다음에 멀티모달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멀티모달이기 때문이고요. 사람이 멀티모달이 예시이고, 그 다음에 리트리벌, 캡셔닝,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VQA, 클래시피케이션, 이 정도의 큰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모달 크고요. 이제 들어갑니다. 와사비라는 게 있는데, 와사비가 뭐냐면은, 가장 처음으로 이제 월드 임베딩이랑 이 이미지 임베딩을 일치를 시키려고 했던 논문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로스 펑션을 그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둘이 이제 클러스터링이 잘 되게끔 훈련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클러스터링이라는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제 백 오브 비주얼 월드라는 게 있는데 이 연구는 뭐였냐면 이제 예전에는 그냥 이미지를 하나의 임베딩으로 만들어갖고 요놈을 클러스터링 했다면 그게 아니라 이미지를 이제 분리를 한 거죠. 이미지 스트링을 추출을 해가지고 스트링 추출하는 방법은 알고리즘적으로 추출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추출을 해서 이놈들을 클러스터링을 했다. 그랬더니 더 잘하더라. 이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뉴럴넷 때려 넣었더니 더 잘하더라. 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월드만 그냥 센텐스도 넣어보자 해가지고 센텐스 넣었더니 또 잘하더라. 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왜 인코딩만 하냐? 디코더도 붙이자. 그래가지고 디코더까지 붙였더니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캡처닝까지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어텐션 얼라이먼트인데 이제 그 텍스트에서 모델이 가장 높은 어텐션을 준 부분이랑 이미지에서 가장 높은 어텐션을 준 부분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사람이 딱 봤을 때 이어지는 얼라이먼트가 있다. 그래가지고 잘 학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이고 N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는 사실 저번에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론이 좀 나오는데 이 퓨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퓨전을 이해하려면 일단 피처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멀티모달리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해요. 음, 원 그러니까 멀티모달리티라는 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인풋들이 들어오는 건데 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같은 빈도로 들어오지 않는다. 실제 데이터셋에서. 그러니까 메타나 이런 데서 연구를 진행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텍스트가 뭐 압도적으로 많겠죠. 아니면은 텍스트 다음에는 이미지가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다음에 오디오는 훨씬 적겠죠.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매칭이 있는 경우는 더 적고. 그래서 이런 좀 프랙티컬한 문제들이 있었다. 그리고 모달리티를 그냥 다 때려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느냐? 노이즈가 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의미 없는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아지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풀 커버리지가 방금 제가 했던 그 얘기입니다.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그냥 이미지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미지랑 텍스트 있는데 뭐 오디오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좀 많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피처에 대한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그 이미지랑 텍스트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문제입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인베딩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월드 혹은 토큰 단위로 끊어가지고 인베딩을 하죠. 그럼 근데 이미지는 어떻게 인베딩을 해야 되냐면 그래서 최초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했던 방식은 이런 식으로 네모 박스를 치는 거죠. 이제 그냥 그리드 형태로 하면 이 의미 있는 정보들이 다 사라지니까 좀 의미 있는 그리드를 치도록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피처를 추출하는 게 되는 거고 이거를 리전 피처라고도 부릅니다. 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도 이런 피처 맵들, 비주얼 트랜스포머도 그쵸. 리전 피처가 있고 덴스 피처가 있고 네. 어, 둘이 다른 개념인 거죠. 리전 피처랑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월드 임베딩을 하듯이 단어로 딱딱딱 간단하게 나눌 수가 없다라는 얘기였고 왼쪽 그림이 그 리전 저 오른쪽 그림이 댄스 피처라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 리전 피처와 덴스 피처의 차이가 뭐죠? 정확히 이거를 알지는 못하는데, 네. 스파이스 리전 피처, 제가 공부를 해왔어야 되는데 제 느낌상은 왼쪽이 스파스인데 음,
스파스인데 스파스라고 하는 의미는 비어있는 근데 실제로 비어 있는 거니까요. 뒤에 배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의미가 없이 비어 있는 거고. 근데 이 밑에 오브젝트 디텍터스 때문에 제가 살짝 뭐지?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댄스 그러니까. 피처인 오른쪽에 가까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강의를 겉핥기식으로 들은 바로는 미전 피처가 오른쪽인 거거든. 왜냐면 진짜 먼저 확인해봐야 돼. 저 왼쪽이 스파스 피처. 제가 가짜뉴스를 살포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댄스랑 스펄스가 나뉘는 것 같고. 음, 음, 제 생각에 왼쪽은 그냥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왼쪽은 그냥 안 쓰고요. 오른쪽인데 오른쪽이 위전 피처랑 댄스 피처, 스펄스 피처랑 댄스 피처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 종류.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전 그때 그 뭐였죠? 일본인이 쓴 책 엄청 입문서 있잖아요. 이름 뭐지?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팀을 그 이후로 비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좀 뒤에 나오거든요. 아무튼 이제 비전 피처와 컨볼루션 네트워크, 이제 트랜스포머까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운딩 박스를 치는 태스크들로 학습을 많이 했었고 이 비주얼 모델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게 그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서 뭐 애노테이션 달고 뭐 노멀라이즈 하고 RGB 그레디언트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피처 추출을 한 다음에 이걸 소프트백 머신에 넣어가지고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그냥 CNN에다가 때려 넣었더니 된다. 심지어 더 잘한다. 이게 CNN의 가장 큰 발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제너럴리티라는 가장 큰 키워드가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가로축으로 돼 있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태스크들인데 이 태스크들에서 기존의 소타들을 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프 더 쉘프라는 거는 그냥 선반에서 딱 꺼내가지고 끼워 넣었더니 되더라. 그리고 이제 CNN에서도 나아가서 트랜스포머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트랜스포머를 그냥 텍스트에만 적용시키지 말고 한번 비전에다 적용시켜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등장을 하게 돼서 이게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인데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오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왜 했느냐 결국에는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인베딩을 하는 거고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인베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베딩 벡터의 의미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의미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멀티모달이라는 건 뭐냐? 이 두 개를 합쳐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칠까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들도 결국에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합치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곱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할 수도 있고 뭐 맥스를 취할 수도 있고 컨캣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 동글뱅이 이거 뭐죠? 선형대수학에서 아무튼 이널 프로덕트가 아닌데 엘리먼트 와이즈 맞죠? 엘리먼트 와이즈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어떤 경우에 어떤 식을 사용해 가지고 이 퓨전을 진행하느냐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퓨전의 레벨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얼리 퓨전이 있고 미들 퓨전이 있고 레이트 퓨전이 있고요. 이제 얼리 퓨전은 뭐냐? 그냥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U랑 V
그 각각의 인풋 벡터. 그러니까 결국에 멀티모달이라는 거는 두 개의 인풋이 들어오는 걸 가정하는 거죠. 가장 대다수의 경우 이미지와 텍스트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이미지 인풋이랑 텍스트 인풋을 트레이닝 하기 전에 합쳐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 인베딩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들이라고 정의를 한 거는 첫 번째 그러니까 UV라고 하면은 U를 한 번 뉴럴넷에 거치고 그 다음에 V도 한 번 뉴럴넷에 거친 다음에 그 결과값을 또 한 번 뉴럴넷에 거쳐가지고 아웃풋을 주죠. 이걸 미들이라고 부르고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을 그냥 뉴럴넷을 독자적인 뉴럴넷을 통해서 한번 인퍼런스를 한 다음에 요 마지막 나온 숫자 값들을 그냥 네, 평균 때리던지 해서 그 값을 구하는 거. 요거를 레이트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랙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비전을 처리하는 쪽과 텍스트를 처리하는 쪽 모델들의 인터랙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요거를 레이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각기 어떤 상황이 쓰이느냐가 질문으로 들어왔었는데 이제 이것도 물론 뒤에서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얼리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믹싱이 좀 앞단에서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리치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 벡터. 그런데 이거를 모두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레이트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미지 모델, 훌륭한 이미지 모델이 있고 훌륭한 텍스트 모델이 있으면 얘네들한테 리퍼런스 시킨 다음에 합치는 것만 잘 합치면 돼요. 굉장히 이피전트한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방법도 많이 쓰이고 이거는 결국에 네가 어떤 태스크 목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필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그 수식적으로 이해를 잘 하진 못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인풋이 그림이 하나가 들어오고 Are there more cubes than yellow things? 라는 텍스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거 VQA죠. 그러면은 이 모델은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필름 같은 경우는 이 Are there more cubes? 이런 하나하나의 토큰들을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각각의 이제 리니어 레이어를 한번 거쳐가지고 각각의 레즈넷 그 블럭에다가 그냥 더해주는 건데 선연결합.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네. 레이어 와이즈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 전체 레이어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컨캣을 해가지고 넣는 게 아니라 이미지는 레이어를 그대로 거치고 CNN을 통해서 레즈 블럭들을 거쳐가면서 이미지는 처리가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텍스트가 계속 끼어 들어가는 식입니다.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거 레이어 와이즈로 각각의 레이어마다 텍스트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필름이라는 네,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퓨전의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근데 이제 결론이 좀 허무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결론은 그냥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으로 보여줬던 게 오픈AI라고 합니다. 오픈AI의 클립이라는 이 페이퍼인데 요거는 뭐냐면 사실 컨캐트네이트 하는 그러니까 퓨전을 하는 방법은 전혀 새로울 게 없었다고 해요. 이제 텍스트 인코더가 있고 이미지 인코더가 있고 이거는 이제 근데 한 가지 이제 다른 거는 이 인코더가 트랜스포머였다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사용해가지고 인코딩을 했는데 이제 텍스트랑 이미지를 인코딩 한 다음에 요것들을 그냥 이제 아마 그냥 프로덕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그 퓨전을 하는 방법 자체에 있어서는 전혀 새로울 게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이 페이퍼에서 굉장히 새로웠던 건 뭐냐면 데이터셋을 만드는 방법이 새로웠는데 어, 네, 맞아요. 데이터셋을 구성 자체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그 강아지 사진이 하나가 있으면 이 강아지 사진을 a photo of a dog 이런 식으로 좀 포멀라이즈를 한 거예요. 포멀라이즈를 해가지고 텍스트 인코더에다가 집어넣고 네, 학습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제로샷 프리딕션에 사용을 했다. 그런 건데 이게 이 클립이라는 페이퍼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그냥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이미지넷이랑 거의 퍼포먼스 차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이것만 보면은 딱히 새로울 거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이미지넷 매스넷보다 훨씬 더 로버스트한 성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그냥 스케치나 그냥 막 잘라져 있는 바나나 이런 걸 봐도 바나나라고 분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뜻하는 바는 뭐냐? 그냥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훨씬 로버스트해진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even more data 적혀 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커다란 오픈소스 데이터셋들도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 2022년 기준으로 이 오픈 데이터셋이 가장 큰 오픈소스 데이터셋이라고 하고요. 이 라이온 오빌리언이라는 이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이제 잘 아시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것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데이터를 쌓으면 된다. 이렇게.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많은 데이터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떤 아키텍처를 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버트라는 게 나왔던 시점으로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버트가 텍스트 의미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하는데, 이걸 비주얼 태스크,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없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많은 연구자들이 가졌고 굉장히 많은 후속 연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게 이 비주얼 버트인데 그냥 정말 간단한 거고 이제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드 인풋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인풋이 들어갈 때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똑같이 그냥 피처 벡터를 추출한 다음에 각 피처들을 마스크 해가지고 훈련시켰다. 이게 이제 비주얼 버트라는 페이퍼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빌버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텍스트랑 이미지를 따로따로 인베딩을 한 다음에 크로스 언테이션을 적용을 해서 학습을 시킨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태스크는 뭐였냐면 그 각각의 이미지쌍과 문장이 주어졌을 때 둘이 얼라인 되어 있냐? 얼라인 되어 있냐? 알겠어요. 둘이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를 판단하는 모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빌버트이고 다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크로스 모달리티 인코더 리프레젠테이션인데 요거도 그냥 사실 설명 잘 안 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모델이 조금 중요한 게 이거는 그 강의자 본인이 썼던 논문이라고 하는데 이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트랜스포머에다가 어떻게 인코딩을 해가지고 집어넣느냐의 문제인데 이 트랜스포머를 그냥 프리즈를 한다는 거예요. 트랜스포머는 이미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고 여기에 이미지를 집어넣는데 이 이미지를 집어넣는 모델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아까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좀 설명을 드렸던 겐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이 뭐 이제 프롬프팅을 하는 뭐 모델을 학습을 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비슷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고요. 네, 이것도 그냥 빠르게 넘어. 이거는 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빠르게 넘어가고 빌트라는 게 좀 나오는데 이게 키메 알이라고 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자랑스러운 한국인 분들이 그 강의자분이 엄청 되게 칭찬 많이 하셨는데 좋은 페이퍼다라고 하면서 좀 펄럭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이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월드 인베딩이 들어가고 말하자면 이미지 인베딩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이미지 인베딩을 그냥 리전 피처를 사용하지 않고 다시. 아, 네, 지금 네. 아, 네. 네. 좋습니다. 리전 피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리니어 프로젝션을 사용해서 인베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 도라르방 카카오 본사네. 이제 막 아무튼 네 카카오 본사 사진이요. 펄럭. 아무튼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뭐 인베딩하는 방법 이런 거 안 중요하다. 그냥 겁나 큰 트랜스포머와 겁나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된다. 이거를
밝혀주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파생 연구들이 있어요. 벌트를 사용하는 것들, 뭐 T5를 사용하는 것들, 로버타 사용하는 것들, GPT 사용하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파생 연구들이 있었고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슷비슷한데 핵심은 데이터 양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게 이 또 강의자분께서 칭찬하셨던 페이퍼가 이 페이퍼인데 10분 후 데이터가 비슷하면 모델 아키텍처를 뭘 쓰든 결과가 비슷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못 읽었고요. 플레이바. 네. 플레이바는 그 사실 이 플레이바에 대해서 되게 길게 설명하셨는데 저는 이게 앞에 모델들과 뭐가 다른지 그렇게 크게 뭐가 크게 다른 게 있는지는 잘 파악을 못했거든요. 아무튼 이제 데이터부터 설명을 하면은 텍스트 데이터 있고 이미지 데이터가 있고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 있습니다. 이걸로 학습을 시키는데 네, 이거는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캡션이 되어 있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조인트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걸 했다고 합니다. 조인트 프리트레이닝이고 이제 인코더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그래서 텍스트 인풋을 위한 이제 텍스트 인코더가 있고 이미지 인풋을 위한 이미지 인코더가 있고 그다음에 이 두 가지 인풋을 그냥 펑펫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학습을 시킬 때 사용하는 로스 펑션은 네, 클립에서 썼던 것과 같은 형태의 로스 펑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자분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앞에 있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본인이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좀 연구를 했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이미지 인코더랑 텍스트 인코더랑 네. 그 별개로 합친 다음에 네네. 합칠 때 콘캣을 할 때 그러면 그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즈가 두 배로 늘어나니까 네. 합친 거에 아키텍처럼 두 배로 늘어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모델 그냥 제가 들었을 때 이거 제 기억으로는 콘캣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이거는 좀 네, 이게 얼리 퓨전인 것 같습니다. 얼리 퓨전. 두 개를 합친 다음에 트레이닝이 들어가는 거니까 얼리 퓨전인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해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도메인에서 높은 결과를 보여줘.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거의 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좀 공동적인 태스크들이었는데 요즘 그러니까 이 영상이 찍혔던 2023년 겨울 기준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이 제너러티브한 태스크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붙여가지고 그냥 이제 캡션이 아니라 아예 그 센텐스를 맺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있어서 소타 모델을 소개를 하고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요것도 사실 연장선상에서 그 아키텍처는 같은데 그냥 더 큰 LLM을 썼고 더 좋은 비전 인코더를 썼다. 그런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의 플라밍고라는 논문인데 이거는 틴틸라라는 구글의 그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아키텍처를 멀티모달에 적용을 한 연구이고요. 요게 조금 특이한 점은 여러 가지 사진 인풋을 넣고 여러 가지 텍스트 인풋을 넣어가지고 제너레이션을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그렇고 이 논문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 두 가지를 꼽자면 Percival Sampler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속되어 있는 여러 개의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 이미지의 인베딩을 하나로 압축시켜주는 레이어를 추가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게이티드 뭐라고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사탄인가? 뭐 이런 건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LM 레이어를 freeze를 한 거예요. 아까 왔던 그 아이디어랑 비슷하죠. LM 레이어는 그 틴툴라 레이어는 그대로 freeze를 해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베딩이 거치는 레이어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인퍼런스를 해봤더니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게 이 논문의 주요 골자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 가지 데몬스트레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되게 어떤 그냥 텍스트만 넣었을 때 테스트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태스크를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태스크냐면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몸무게를 재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발을 올려놓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몸무게가 늘어난 상황이죠. 이런 이 유머를 이해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하나씩 물어보죠. 몇 사람이 있냐, 거울이 몇 개 있냐 이런 단순한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은 뭘 하고 있고 오바마는 오바마의 이제 발은 어디에 있고 이런 걸 물어요. 그러면 얘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태스크인 거예요. 오바마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오바마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고 발이 뭔지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니까 그냥 텍스트를 어 그냥 텍스트 모델에게 줄 수 있는 태스크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태스크를 줄 수 있다. 네. 글립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되게 빨리빨리 넘어갔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텍스트 모델만 쓰는 것보다 멀티모달을 사용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사용 예시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체인 오브 더트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텍스트 모델에서 더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테크닉이에요. 요거를 멀티모달, 그러니까 이미지 인풋이 들어가는 모델에도 적용을 했더니 좀 이제 성능이 개선이 되더라라는 연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실제로 보는 테스트, IQ 테스트, 그런 이미지와 어떤 논리적인 추론이 결합된 태스크를 줬을 때도 잘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멀티모달이 미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밸류에이션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 오늘 요즘에 새로 나온 거 코스모스 방금 말씀해주신 코스모스 프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라마에다가 이미지 붙인 라바라는 친구 LLA 걔도 지금 2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페럿이라고 애플에서 만든 애도 하나 있어요. 플라밍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 이제 이밸류에이션에 관한 이야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태스크들인데 VQA이고 뭐 대부분 근데 VQA가 많기는 해요.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안 대부분의 연구가 VQA에 집중이 되어 있긴 한데 이제 그래도 여러 가지 이밸류에이션들을 좀 나열을 해보자면 이제 이미지 캡셔닝 가장 간단한 이미지 캡셔닝 이밸류에이션이고요. 이거랑 비슷한 데이터셋들은 아까 말했던 그 라이온 같은 오픈 데이터셋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VQA 데이터셋들이 근데 이 데이터셋이 이제 VQA1이 있고 VQA2가 있는데 VQA1 같은 경우에 좀 퀄리티가 별로 안 좋았다고 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카운팅이라는 섹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피자를 보고 이 피자가 몇 개 있냐, 총 조각이 몇 개, 이런 걸 묻는 데이터셋인데 이 데이터셋의 답이 대부분 2였다. 그래가지고 그냥 모델이 2로 찍으면 70%는 뭐 이런 식으로 좀 푸어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를 개선한 VQA2라는 걸 많이 쓴다고 합니다. 네, 그렇고 이거 클레버라는 데이터셋은 좀 더 고차원적인 걸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일단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컨셉추얼하죠. 컨셉추얼하고 물어보는 것도 Are there an equal number of large things and metal sphere?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지능 같은 걸 좀 평가를 하려는 시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hateful memes도 여기 강의자분께서 저자를 하셨던 건데 요거는 메타에 있을 때 했던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좌상단을 보시면은 이게 hateful meme인 거예요. Love the way you smell today라고 하고 사진을 스컹크 사진을 박아놓은 거죠. 너 냄새 난다 이런 얘기고 이 밑에 보면은 Look how many people love you 라고 해놓고 아무도 없는 사진을 이런 걸 이제 hateful meme이라고 정의를 하고 어떤 밈이 주어졌을 때 이게 hateful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테스크. 근데 이제 메타 입장에서 보면 좀 중요한 테스크인 거죠. 이게 이제 밈을 가장해가지고 사람을 놀리고 약간 괴롭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올라오게 되면 자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테스크를 아마 요구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위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를 했는데 이 메타가 되게 저작권에 민감해가지고
실제 자기 플랫폼에 올라오는 밈들은 많은데 그 밈들을 그대로 사용을 한 게 아니라 재창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 밈 사진을 보여주고 원봉사자한테 이거랑 비슷한 사진을 찾아갖고 갖고 가라. 그러니까 캡션이랑 밈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캡션이 있고 사진이 있고 그러면은 이 사진이랑 비슷한 사진 갖고 와라 해가지고 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컹크 사진도 그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이거죠. Love the way you smell today라는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사하는 점이 뭐냐고 하면 음, 돼 있던 거는 너무 다 단순한 태스크들이야. 이런 거는 굉장히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태스크들인 거고 이게 진짜 이 랭귀지 모델 내지는 멀티모달 모델이 이 리얼 월드 또는 사람의 어떤 인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평가하는 테스트였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모델을 사용해도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는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빅갭 사람이 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고 이제 비전 픽처가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드 말고 그래서 여기서는 as opposed to라고 해가지고 그리드랑 비전 픽처가 다른 것처럼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넣는 거 말고 중요한 것만 딱 추출해가지고 인코딩을 했을 때 좀 더 결과가 좋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온 얘기지만 얼리어 퓨전이 미들 퓨전이나 레이 퓨전보다는 그러니까 그 카카오가 네네네. 그것은 리전 피치 안 써도 되었다는 거 아니지? 네, 맞아요. 제가 그거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그냥 잘라가지고 넣어도 된다. 그 얘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맹점이 있다라는 거를 본인은 이 연구에서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있는 멀티모달 프리트레이닝은 별로 생각보다 실생활에는 쓸 수 없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거를 태그에다가 컴피티션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그냥 있는 모델들 암산걸 해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다들 1위를 차지하더라. 그래서 별로 브레이크스루 같은 건 없었다. 그리고 이제 또 되게 흥미로운 건데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현재 멀티모달 모델들이 못하는 걸 지금 파고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은 이 두 가지 캡션을 보시면은 some plants surrounding a light bulb고 a light bulb surrounding some plants 그 월드 자체는 다 동일한데 순서만 조금 다르죠. 근데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요거를 이 멀티모달 모델이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위노그라운드라는 데이터셋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소타 모델들이 굉장히 못하고 있다. 거고요. 이 빌로우 찬스라는 게 그냥 랜덤보다 못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직관적으로 달리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쉽거든요. 이게 나옵니다. 달리 얘기. 그래서 달리는 위노그라운드의 소타를 깼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텍스트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There are fewer forks than spoons. 그리고 There are fewer spoons than forks거든요. 그래서 이 스푼의 개수가 중요한 건데 보시면은 전혀 못 맞추고 있어요. 전혀 못 맞추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거 보면서 제가 생각났던 게 이 그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멀티모달 모델들을 보면 얘들이 부정성을 이런 거죠. 안경을 쓰지 않은 너를 그려달라고 하면 안경을 두 개를 그려. 그러니까 이 월드 인베딩에 너무 많은 그 어텐션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로 그 월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런 거에 좀 더 중점을 많이 주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꽃을 많이 하고 싶으면 꽃 이렇게 하면 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이제 other modality 그냥 지금까지 대부분 다뤘던 이미지랑 텍스트 말고도 어떤 모달리티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좀 개발적인 내용인데 일단 가장 그 스피치 오디오가 또 가장 큰 하나의 필드고요. 요거를 이야기하려면 또 하나의 강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좀 빨리 넘어집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오디오를 비전처럼 다룬다. 지금 소타 논문들은 전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디오를 비전처럼 다룬다는 거는 오디오 시그널을 이 파형 그래프 이걸 뭐라고 그러죠? 스펙트로그램 맞아요.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림으로 변환을 하고 이거를 이제 그 컨볼루셔널 레이저 노트 해가지고 어떤
인베딩으로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제너레이션을 쓰든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텍스트, 오디오 이렇게 세 가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비디오 같은 경우도 그냥 이미지의 연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키텍처적으로 크게 다른 건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딥마인드에서 진행한 연구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말을 배울 때를 생각을 해보면 돌아다니면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말을 배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플레이그라운드를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D 인바이러먼트가 있고 명령이 주어지고 텍스트로 명령이 주어지고 이 명령을 따라서 잘 실행했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이 모델들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를 학습시키는 거랑 좀 비슷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3D라는 모델리티도 나오고 3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기라는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실제 3D RGB 포인트 값들 이 XYZ 값들이겠죠. 그리고 RGB 값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잘 나오냐 안 나오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뭐야 이거 시리가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이 강의자분의 저작인데 올팩토리 임베딩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냄새를 임베딩을 해봤어요. 저희가 약간 토이 프로젝트처럼 진행을 했는데 웃긴 거는 되게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냄새를 이렇게 케미컬 컴파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어, 임베딩을 하고 라벨링을 붙였는데 굉장히 잘 분류를 했다라는 내용. 그래서 이제 이 뒤에는 그냥 날아가는 내용이죠. 뭐 다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게 그냥 하나의 커다란 파운데이션 모델이 모든 멀티모달리티를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많은 연구자의 바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케일링 로우가 적용이 된다. 그리고 RAG가 중요한데 한번 찾아봐. 실제로 그냥 이렇게 말하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배러 인베루에이션이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거 엄청 많네요. 엄청 많아요. 네. 끼리를 생각하지 마. 근데 생각보다 멀티모달이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그 딥마인드에서 한 시뮬레이션 인바이러먼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리워드를 줬겠죠 아마 딥마인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더 준비한 게 없는데 질문 있으세요? 아직 추네. 무슨 문제지? 다음 주에. 다음 주. 네. 뭐죠? 뭐였어요?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 나 진짜 저 이거 진짜 너무 듣고 싶은데 올려주세요. 와, 아, 올려주세요. 저희 비대면이 되는가요? 저기도 강의하고 여기도 강의하고 저희 강의 들으러 가야 되거든요. 저도 들어야 돼요. 네, 하루 종일 잘라 그래요. 아니 화장실 가가지고 그냥 저희 성수님 거 저희가 투자를 받게 됐는데 축하드립니다. 와 투자 회사가 약간 교육 회사 같은 거죠. 프라이머라고. 네. 프라이머 회사. 하지만 성수님 강의가 더 듣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텍스트 왜요? 시험 봐봐. 됐어. 탭스에 팁 좀 주세요. 제가 볼 거예요. 근데 컷이 엄청 낮던데요? 맞아요. 27만. 맞아요. 개발제발로 무슨 컷이요? 그 대학원 대학원 저도 3월달에 올렸어가지고. 저요? 아, 영어 교수 아니에요? 맞아요. 발음 좋으시지 않아요? 제가요? 발표할 때 말도 안 좋네. 발표할 때 뭔가 아, 네. 아니. 발음 잘하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350평으로 땅땅땅 먹는데. 아, 근데 그 정도는 근데 그게 약간 효율적인 공부법 아니야? 딱 맞더라고요. 그렇게 너무나 안 보면 돼요. 과락만 중요할 거예요. 네네. 넘으면 안 마이너리이기 때문에. 떨어지고. 근데 이과여가지고 낮아가지고 거의 없을 거예요. 성주님이 17일 세미나 하실 분 구한다고. 17일. 17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17일 사연선생. 아, 맞아요. 제 생일. 생일 기념 세미나? 선생님 생일. 그래서 그날이 생일. 저랑 1주 차이. 맞아요. 24일이. 24일. 다음 주에. 그러니까 두분 다 토요일. 네, 이게 인진쌤은 못 오실 것 같은데. 생일. 여자친구분 만나죠. 저요? 생일을 왜 네? 네? 뭐지? 축하드립니다. 선배님 생일에 결혼식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일이 결혼하시는. 근데 아무튼 거짓말 아닌가요? 왜요? 아, 숨기셨나 보다. 아, 숨김. 숨기지 마세요. 많은 분들께 축하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숨기지 마세요. 아무튼 오셨으면 축하를 좀 더 드렸을 텐데. 거의 거의 네. 아, 좋아요. 공유 가능하죠? 네. 한국 공유 되시죠? 네. 보이네. 줄어들었네요? 네. 오, 근데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긴 한데. 신이님. 네. 자, 저희 데이터셋을 소개를 해드리면요.